화려한 생일상, 성우가 술잔을 들려는 순간 성호야, 그 술 마시지 마라. 그 여자가 주는 건 위험해.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고 모두의 눈이 술잔에 쏠린다. 선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삼촌이 괜한 걱정을 하시네. 옥분의 눈빛은 싸늘하게 흔들리고 성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대리석 마감의 단독주택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한옥분의 75번째 생일이었죠. 거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며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색색의 나물들이 넉넉히 올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핑크 장미로 장식된 생일 케이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부는 진분홍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두 자녀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죠. 젊은 시절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며 모은 돈으로 이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본가의 땅도 지켜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지금은 상당했습니다. 시가 몇십억 원은 좋게 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까지. 하지만 오늘 옥분의 눈빛은 어딘가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죠. 장남 최성호가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살의 성호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회사에서는 늘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이사가 되었는데 성호만 아직 부장이었죠. 상사에게 밉보일 일도 없었고 업무 능력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본가의 재산 덕분에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이 집도 어머니 소유였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과 배당금으로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사실 승진에 대한 욕심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아내 이선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분주히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46살의 선희는 언제나 조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였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지켰고 집안일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도 빠짐없이 모시고 다녔죠. 하지만 오늘따라 선희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그랬죠.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선희가 다정하게 말하며 옥분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드렸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저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요즘 부쩍 내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성호의 여동생 김영희가 교사 특유의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48살의 영희는 독립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영희는 옳게 선희를 오래전부터 의심스럽게 바라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영희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희를 바라보는 영희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도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영희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도 오셨네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춘호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의 남동생인 72살의 춘호는 성호와 영희에게는 외삼촌이었죠. 평생 엄마 같은 누나를 보며 살아온 춘호는 옥분이 혼자서 재산을 일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누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도 받았죠. 그래서 옥분의 재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 온 증인 같은 존재였죠. 누님 생일 축하해. 오늘 참 화려하게 차렸네. 이 집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춘호가 둘러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선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춘호는 최근 들어 선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죠. 시세를 알아본다거나 매매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거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이자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맙다.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너희들 덕분이야. 성호도 효자고 영희도 착하고 선희도 시집 온 지 15년 동안 잘해줬고 성호가 소주병을 따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100세까지 사세요. 영희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고 선희는 그릇들을 정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호만은 계속 선희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무언가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 하지만 요즘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화목해 보이는 이 가족 모임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박수를 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옥분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빌었어요.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죠. 선희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고 영희는 접시를 돌리며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맛본 옥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어디서 주문했어? 시내 유명한 케이크 집에서 특별 주문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선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춘호가 놓치지 않았죠. 성호가 어머니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한잔 하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옥부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생일이니까 특별히 받아들였죠. 고마워, 성호야. 너도 한잔 해라.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가 다가와서 성호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여보, 제가 한 잔 따라 줄게요. 어머니 생신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한 잔 할게요. 그녀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잔을 따를 때 유독 신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성호의 잔을 유심히 바라보며 천천히 술을 부었죠. 춘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선희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굳이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성호의 잔에 따를 때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죠. 춘호는 지난 몇 달간 선희에 대해 들었던 이상한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도 올케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케, 술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머니 생신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요. 선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건배합시다. 성우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입술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춘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춘호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춘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숨이 가빠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절대 그 술 마시지 마세요. 춘호의 아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춘호는 깜짝 놀라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방금 전에 이웃집 박 할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 소리가 크게 울려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호는 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선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희를 바라봤죠. 성호야, 절대 마시지 마. 여자가 주는 건 위험하다. 그 여자가 예전에. 춘호의 아내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선희가 10년 전에 살던 동네에서요. 혼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 댁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분한테 며느리처럼 잘해드리면서 신뢰를 쌓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 친자식들이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명의의 땅 문서와 통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선희는 손을 내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춘호의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독성 반응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결국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선희가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여기로 이사 온 거라고 박 할머니가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춘호가 전화를 끊고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희야, 이게 사실이니?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정말 동명이인일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보. 그녀는 성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옳게 동명이인이라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당황해요?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퍼즐 맞추듯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선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유난히 집 구조에 관심이 많았던 것, 땅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자주 물어봤던 것, 최근 들어 상속세와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던 것들이 모두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었어.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던 그때. 바로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 성호는 아직도 잔을 든 채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나한테만은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와 당황만이 읽혔을 뿐 진정한 억울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필사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식탁 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여전히 선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희야, 예전에 살던 동네 주소가 어디였니? 확인해보면 되는 일 아니니? 선희는 당황하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잖아요. 왜 제가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실은 제가 올케에 대해 알아낸 게 더 있어요.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희야?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핸드백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올케가 예전에 살던 동네 병원 기록들을 찾아봤거든요. 선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그런 식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캐는 게 맞나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요. 영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병원 기록에 따르면 17년 전 구미동에 살던 83세 박모 할아버지가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춘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자의 보호자로 기록된 사람이 이선이네요. 친족 관계란에는 며느리라고 되어 있고요. 성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다른 집 할아버지 보호자로 내 이름이 나와 있는 거야? 선희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분이 혼자 사셨거든요. 제가 가끔 안부를 여쭙고 그랬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할아버지한테는 실제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왜 올케가 며느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기록을 보세요. 영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또 다른 독거노인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78세 김모 할머니인데 역시 급성 소화기 장애였고 보호자가 이선희예요. 옥분이 놀라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선희는 점점 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혼자 사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저 착한 마음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세요? 춘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희야, 착한 마음으로 도와드렸다면 왜 며느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냥 이웃이라고 하면 될 텐데. 영희가 추가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법원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올케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민사소송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원 기록이라고? 네, 바로 그 박 할아버지 자식들이 올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에요. 사기와 재산 편취 혐의였는데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기록은 남아있어요.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그분들이 저를 억울하게 고발한 거예요.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옥부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내가 왜 계속 불안했는지 이제 알겠어. 선희야, 너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거구나. 선희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진심으로 이 가정을 사랑해요. 하지만 춘호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누님,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최근에 선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이 집 시세를 알아본다던가, 매매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던가. 성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여보, 왜 부동산에 갔어? 선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서. 나중에 필요할까 봐서?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왜 매매 절차를 미리 알아봐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너 자꾸 상속세 이야기하고 재산 정리하자고 했지? 그것도 이런 계획의 일부였구나. 춘호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누님, 더 심각한 게 있어. 동네 약국에서 들은 얘긴데 선희가 최근에 수면제를 자주 샀다고 해. 불면증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선희가 펄쩍 뛰며 부정했습니다. 그건 정말 불면증 때문이에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빠 술잔에 뭔가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삼촌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성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여보, 성호가 절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거야? 선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에서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믿어줘요. 선희가 성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당신과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성호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럼 설명해봐. 왜 다른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왜 2명의 독거노인이 모두 내 이름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거야?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에게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외로워하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고 저도 친부모님처럼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영희가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그분들한테서 받은 돈이나 재산은 설명 안 하세요? 법원 기록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오간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춘호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분들한테서 자발적으로 받은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옥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희야, 너 나한테도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했지? 최근에 자꾸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약도 챙겨주고. 그게 다 계획이었구나? 선희가 당황하며 부정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니까. 혈압약? 영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혈압약 드세요? 언제부터요? 옥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혈압약 안 먹어.
혈압 정상이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선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이었죠. 성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혈압약 안 드시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선희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워낙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다 보니까. 춘호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희야, 그럼 오늘 성호 술잔에 뭘 넣으려고 했니? 우리가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술만 따른 거라고요. 선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했습니다. 영희가 테이블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봉지는 뭐예요? 오빠 잔 옆에 떨어져 있는데요. 영희가 바닥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주는 그런 작은 봉지였죠. 선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먹는 소화제예요. 춘호가 봉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약국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수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조제된 거예요. 성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자신에게 수면제를 타려고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여보, 정말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한 거야?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보,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희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이요? 오빠가 회사에서 승진 못하고 있을 때도 괜찮다고 했던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재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성호의 승진 실패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죠. 본가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호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진 못해도 괜찮다고 했구나. 어차피 엄마 재산이 있으니까. 옥분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제 알겠어. 선희야, 너 정말 처음부터 우리 돈을 노리고 온 거지? 선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버둥을 쳤죠. 제가 설령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네요. 옳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 만큼 알았어요. 춘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계속 거짓말로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어. 성호는 무너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었죠. 여보,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선희는 울먹이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집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목했던 생일 파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침묵이 거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쪽을 바라봤죠. 들어온 사람은 이웃집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8살의 박 할아버지는 평소 술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옥분이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길래 왔는데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둡냐? 박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춘호가 일어나서 박 할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박 형님, 술 드셨네요. 집에 가셔서 쉬세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선희를 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저 여자 맞네. 내가 똑똑히 봤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 할아버지가 취중에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선희, 내가 너 기억한다. 17년 전 구미동에서 살 때 말이야.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춘호가 박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형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때 내가 구미동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있었거든. 매일 새벽에 나가니까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 이선희, 너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 집에 드나들었잖아. 선희가 부정하려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는데 너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음식 해드린다고 했지.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 그런데 나는 이상했어. 성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셨다는 겁니까? 이 여자가 박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는 음식 냄새가 이상했어. 내가 새벽에 생선 손질하면서 봤거든. 분명히 미역국인데 냄새가 달랐어. 뭔가 약 냄새 같은 게 났다고.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약 냄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이선희한테 뭘 넣었냐고. 그랬더니 박 할아버지가 혈압이 높아서 한약재를 우린 물로 끓였다고 하더라고. 옥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취기가 돌면서도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혈압이 정상이었어. 나도 같은 동네 의원에 다녔거든. 의사 선생님이 박 할아버지는 혈압약 먹을 필요 없다고 했었어. 선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옛날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헛소리라고? 그럼 박 할아버지가 쓰러진 날 일도 헛소리야? 춘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새벽에 생선 손질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평소보다 일찍 박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응급차 소리가 나는 거야. 박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선희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이 여자가 따라가면서 제가 며느리예요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박 할아버지 아들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성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뿐만 아니야. 그 다음 주에 박 할아버지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 부동산 등기부도 이상하게 변경되어 있고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간 거군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경찰도 와서 조사하고.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정확한 증언을 못하셔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건이 종결됐지. 선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김말순 할머니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춘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요? 같은 동네에 살던 김말순 할머니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이 여자가 할머니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지. 매일 음식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할머니도 갑자기 쓰러지셨어. 옥분이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분도 재산 피해를 당하셨나요? 김할머니는 다행히 조카가 일찍 알아챘어.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 여자를 고발했는데 역시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어. 박 할아버지가 선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된 거지. 소문이 다 퍼져서. 성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노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올케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춘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거군요. 성우와 결혼해서 가족이 된 다음 서서히 어머니께 접근하면서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요즘 자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던 것도 선희가 마지막으로 부정해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여자 그때 법원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봤어. 얼굴을 까먹을 리가 없지. 분명히 이선희 맞아.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오래된 범행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죠. 박 할아버지의 증언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춘호가 박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후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팔짱을 끼고 선희를 노려보고 있었고 옥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줘.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 선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영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 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나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생계 때문이었어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럼 오늘 내 술잔에 수면제를 타려고 한 것도 사랑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옥분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좀 진정하자.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영희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집에서 자요? 올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는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나가거라. 선희가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반성? 너 지금까지 몇 명의 노인들을 속였니? 그분들도 다 나 같은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어.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술을 마셨고 영희는 어머니 방에서 옥분과 함께 지새웠습니다. 선희는 안방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울음을 터뜨렸죠. 새벽 3시경 옥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술에 취해 잠든 성우와 소파에 앉아있던 춘호가 있었죠. 누님, 잠 못 주무세요? 춘호가 물었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잠이 와? 1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춘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님이 워낙 착하시니까 속은 거예요. 누님 잘못이 아니에요. 옥부는 거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채소 팔고 남편 죽고 나서도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겨울에 장터에서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었어. 그래도 내 아이들만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텼지. 춘호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죠.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나도 형편이 어려웠고. 옥분이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사람이 15년 동안 내 며느리였다니. 정말 기가 막혀. 성우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옥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이때 안방에서 선희가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녀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 집, 이 가족을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옥분이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오늘 성우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니?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성우를 잠들게 한 후 옥분에게도 약을 먹일 계획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응급 상황을 연출해서 자신이 구조자 역할을 하면서 혼란한 상황에서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옥부는 선희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선희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영희가 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한테서 뜯어낸 돈이 있잖아요. 옥부는 마음을 굳히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오늘 일에 대해서. 선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요? 응. 살인 미수로 신고할 거야. 내가 오늘 수면제로 우리를 해치려고 한 건 말이야. 선희는 이제 정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옥부는 선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봐.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옥분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꼈던 불안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선희가 도와주었을 텐데 오늘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왔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숙취와 함께 어젯밤의 일들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죠. 아내가 15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속여왔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엄마. 성호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깨어났니? 얼굴 좀 씻고 와라. 아침 먹자.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춘호와 영희도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죠. 어젯밤 울면서 지샌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봤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말이야.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정이 뭐예요? 선희는 오늘 이 집을 떠나야 해.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정리할 거야. 옥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옥분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호와 영희, 너희 둘이서 똑같이 나눠 가져라. 공평하게. 성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어젯밤 일로 깨달았어.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선희가 나왔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는 식탁 옆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옥분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뭐 있어? 선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성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성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선희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 정말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옥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했다고? 그럼 어젯밤에 성호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옥분이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했어. 내 재산은 성호와 영희가 반반씩 가져가는 거야. 공평하게. 그 순간 선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애원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선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선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선희가 일어서며 격하게 말했습니다. 장남 몫은 따로 있어야죠. 전통적으로 장남이 더 많이 상속받는 게 맞아요. 이 집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영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희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제가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반반씩 나눈다고요? 성호가 충격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선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선희가 성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으로서 당당히 더 많이 요구해야죠. 왜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동안의 착한 며느리는 다 연기였어. 선희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연기라고요? 맞아요. 전부 다 연기였어요. 제가 왜 이런 시골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다 이 집 재산 때문이었어요. 춘호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뻔뻔하네.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한다고. 선희가 춘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상관없잖아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부부 문제라고요? 우리 엄마를 속이고 독을 먹이려고 한 게 부부 문제예요? 선희가 영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혼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성호가 완전히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15년 동안 나는 누구와 살아온 거야? 선희가 성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재산을 다 가져야 해요.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옥분이 일어서서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보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잘 속였니? 선희가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였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 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죠. 선희야, 내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제야 알겠어. 마침내 15년간 감춰왔던 선희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선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만이 남아있었죠. 옥부는 그런 선희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선희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선희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뻔뻔하다고요? 저도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우리 가족을 속이고 엄마한테 독을 먹이려고 한 게 이 집을 위한 거였어요? 선희가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호가 벌떡 일어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선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들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춘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잠들게 하고 뭘 하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재산 서류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선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옥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땅 문서와 통장 그리고 각종 재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옥분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야.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채소 팔고 남편 잃고도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옥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 빚쟁이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어. 그래도 내 자식들만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텨왔어. 성호와 영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옥분이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거구나. 15년 동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말이야. 선희가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야.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잖아. 그게 사랑이야? 옥분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선희가 마지막으로 성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저를 버리는 거예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성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아니야. 이제 남남이야. 내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 15년 전에 말이야. 선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섰죠.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이는 이 집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 선희가 마지막 독서를 뱉었습니다.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옳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집을 떠났죠.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성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오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힘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진실 없는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춘호도 성호를 위로했습니다. 성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옥부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핀 매화꽃이 눈에 들어왔죠.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매화처럼 이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끼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성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한심했죠? 아니야, 성호야, 내가 순수했던 거야. 사람을 믿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영희가 어머니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만 믿고 살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옥부는 부엌에서 술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독도, 거짓도 없는 깨끗한 잔이었죠. 그녀는 소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에는 평생을 버텨온 자신에 대한 위로와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우리 집의 독이 될 줄이야.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욕심의 고리를 끊어서 다행이야. 춘호가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해. 돈보다 재산보다 가족이 먼저야. 성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진짜 효자가 될게요. 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효자야.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영희도 어머니와 오빠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았죠. 옥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